하지만 5,000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500원만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있던데 나만 없으니까 창피하고 속상하다. 이따가 문방구에 가서 구경만 하고 와야지. 재경이의 일기 끝.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저거 보면서 우리 아이 일기 쓰라고 시키고 가끔씩 몰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이한테 돈 안 준다고 안 했어요. 얼마 필요하니 물었는데 아이는 괜찮아요. 근데 그 속마음은 내가 많이 달라고 하면 엄마 나 혼내겠지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500원만 주세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문구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게 되는 볼수록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화면에 나온 거는 이제 실제 제가 네. 상담했던 아이의 이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500원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요즘 같은데. 액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이는 굉장히 착한 아이고요, 정말로. 또 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인데, 워낙 이제 맞벌이로 너무 이제 일이 많이 이렇게 좀 바쁘셔서, 네. 약간은 조금 무심한 그런 면이 좀 있으셨던 거죠. 네. 평소에 이 엄마가 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엄마들처럼 똑같았는데 아이가 약간 겁을 지레먹고 그랬는지 어떤 사례였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되게 이제 무섭다거나 네. 그러시는 분은 아니고요. 다만 뭐였냐면은 이제 워낙 이제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요청한 것만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이 나이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아니면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좀 잘 표현을 못하는구나 해서 알아서 들어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매우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듣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애는 너무 요구를 해가지고 난린데 이런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제 타고난 기질과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중 한 30% 정도 우리가 이제 억제하는 기질이라는 거를 조금 타고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고나요? 네, 참는. 그러니까 애기들도 보면 좀 잘 안 우는 애가 있고요. 네. 주사 맞아도 확실히 덜 우는 애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때나 뭐 어떤 애들 맨날 놀아줘 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안 하는 애들이 간혹 가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좀 참고 억제하는 기질을 타고난 아이고요. 그래서 어려서 굉장히 순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이런 애 열두 키우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부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환상인 아이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기특해서 어릴 적부터 어떤 얘기를 늘상 하셨냐면 우리 애는 너무 착해. 때도 한 번도 안 쓰고 누구누구는 맨날 뭐 사달라고 때 쓰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러지.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 엄마 말도 잘 들어. 맨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자라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떨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나는 착하고 잘 참고 말 잘 들으니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되면 엄마가 어머 너가 웬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참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용돈도 한 달에 500원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일찍 부모님의 어떤 기준, 도덕적인 평가를 아이에게 이제 강요했을 때, 가령 아이들은 불량식품도 먹고 싶고 네. 어른들이 보기엔 쓰잘데없어 보이는 막 딱지, 카드 이런 거 막 열광을 하잖아요. 있는데 또 사요, 똑같은 거. 근데 이제 다른 애가 딱지하고 있으면 우리 누구는 저런 거 안 하지? 저런 건 나쁜 거지? 이런 게 좋은 거지. 맨날 하다 보면은 아이는 너무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래요. 애들 엄마 아빠 앞에서는 저건 나쁜 거지. 이렇게 해놓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친구네 집 가서 저기 이제 소파에 딱지 하나 박혀 있으면은 이렇게 슬금슬금 갖고 오고. 그래서 그런 좀 훔치는 행동들이 가난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결핍감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애들이 참는 기간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폭발하게 되면 좀 무섭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부모님이 너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너 학원을 보내고 너 뒷바라지하고 다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이런 거 맨날 하게 되면 아이도 그래 잘해야지 나름 열심히
열심은 하는데 부모님은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네. 그럼 아이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어느 날 이제 성적이 잘 못 나오게 되면 성적표를 위조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냥 가출을 해버린다거나 하는 식의 더 어떤 큰 사건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요즘 문제 시대는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종종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맞고 들어오면 사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들어와. 너 뭐 바보같이 뭐 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그런 사실을 숨기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성적표 위조나 가출이나 다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신 그런 사례인 경우 거죠. 정말 많아요. 무섭네요. 그렇군요. 네. 아까 그 동전 그 용돈 500원을 받아서 문방구에서 물건을 이렇게 훔치다 걸린 아이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자체가 굉장히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다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참아야지만 착한 아이로서 내 욕구를 조절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기 꼭 박혀 있었고 평소에 부모님이 이제 도덕적인 잣대를 많이 들이대다 보니까 아이는 내가 좀 어떤 거 나쁜 거를 좀 갖고 싶다 혹은 좀 서운하다 밉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나 나쁜 애인가 봐. 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조금 더 지지적인 분위기, 너무 어떤 도덕적인 판단 좀 이제 지양하셔라 했더니 정말 열심히 따라주셨고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치료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나쁜 생각도 해. 가끔 우리 농담처럼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는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기분도 다 느껴. 하지만 우리가 행동만 그렇게 안 하면 상관없어. 좀 이런 부분에 어떤 자유로움을 줬더니 훨씬 편해졌죠. 생각의 자유로움을 허락해줘라. 선생님 진짜 이렇게 막 억제하고 억누르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하는 말, 도덕적인 잣대 기울여서 네.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독이 네. 되는 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골라와 봤어요. 네. 한번 좀 그거 볼게요. 네. 먼저 이제 평가하는 말. 뜨끔하실 거예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착한 아이, 좋은 아이 기준. 그렇게 하면 나쁜 아이야. 착한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 착한 아이는 울지 않아. 이런 평가하는 말 많이 하고요. 또 정서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해요. 아이는 너무 속상해서 막 화내고 있는데 화내지 마.